해당 종목은 매수 후 5거래일 만에 주가가 59%나 상승하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5거래일 만에 59% 상승한 것도 대단한데 약 한 달이 지난 현재에도 해당 종목은 114% 상승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은 추세가 없다는 말이 조금은 무색해지는 부분입니다. 전세계 대학 랭킹 2위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여 주식 중개인을 시작한 후 3년 만에 최고 수익을 올려 제어맨스 클럽에 가입, 그리고 윌리엄 오닐에게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윌리엄 오닐 컴퍼니에서 8년간 부사장직을 역임한 이 사람의 이름은 길 모랄레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개발한 두 가지 매수 타점으로 7년간 18,241.2%의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왜 알려주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자는 이 타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시 리버모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부터 먹혔던 전략이고 월스트리트에 국한된 규칙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추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역시 저자가 언급한 두 가지 매수 타점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투자를 결산하듯 자신의 투자 정수를 정리하여 후손에게 남기듯 자신의 투자 경험담, 어떻게 매수 타점을 개발했고 어떻게 적용하여 큰 수익을 내었는지를 이 책 우리는 어떻게 주식으로 18,000% 수익을 얻었나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투자 서적을 읽은 저희지만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새롭고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책은 종가 매수 타점을 다루고 있으니 직장의 분들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이 책은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을 행운이라 생각하고 이 책의 매수, 보유, 그리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메리칸 드림은 당신의 것이다. 온일식 투자의 기본 명제는 주식시장에는 어떤 만병통치약도 없다는 것이다. 투자 기법을 적용할 때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내일부터 의사나 변호사, 프로야구 선수를 하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없다. 주식 투자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다.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의지와 열정이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당신의 것이다. 2. 이건 새로운 게 아니다. 필자는 시장 방향 모델로 시장의 방향성을 살핀 후 주도 산업의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7년간 18,241.2%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7년 동안 매년 110.5%의 복리 수익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가 만든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월스트리트의 규칙이라고도 할 수 없다. 시장과 최고의 주식들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바탕으로 만든 전략이기 때문이다. 3. 정확한 매수 포인트. 온일식 투자 기법의 핵심 기술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내는 것이다. 오늘의 피봇 포인트 개념은 리버모어의 전환 신호에서 착안되었다. 피봇 포인트는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고 매수를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피봇 포인트에서는 반드시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앞으로 피봇 포인트라는 다소 생소하고 어색한 단어가 자주 언급될 것인데요. 지금은 일단 전고점, 돌파 타점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요, 피봇 포인트가 아닙니다. 피봇 포인트는
윌리엄 오닐도 강조한 기법인데 오늘 소개할 타점은요. 저자가 개발한 두 가지 매수 타점, 종가 매수 타점이니까요. 4.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최고의 1차 매수 포인트, 포켓 피봇. 혹자는 저자인 길 모랄레스를 윌리엄 오닐의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는 윌리엄 오닐과 함께 일하기 전부터도 투자의 두각을 나타낸 투자 귀재였습니다. 그런 투자의 귀재가 윌리엄 오닐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귀한 매수 기법을 이 책에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기법은 어쩌면 현대식 제시 리버모어 투자 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 리버모어의 W 패턴 전략을 이렇게 설명한 건 정말 천재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들은 윌리엄 오닐 컴퍼니에서 기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연금 펀드 등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할 때보다는 저점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쪽을 선호했다. 심지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차트의 바닥을 형성하고 이때 거래량과 매집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포켓 피봇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기관 투자가들이 신고가 경신을 위한 건설적인 저점의 바닥을 만들어낸다면 이때 기관의 매수와 매집의 신호를 잡아내어 리스크가 적은 최적의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로 입증된 경우 더욱 그렇다. 포켓 피봇을 활용하면 투자자들은 상승 초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히 신고가 돌파 이후 주가가 자꾸만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는 시장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리스크가 적은 포켓 피봇에서 매수한 덕분에 개미털기 구간에서 버티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1991년부터 경험했던 다양한 주식 매매를 연구해 포켓 피봇을 찾아냈고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백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투자에 직접 적용해 최종적으로 포켓 피봇의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 포켓 피봇 조건 첫 번째, 건설적 저점 형성. 포켓 피봇을 찾을 때는 펀더멘털이 좋고 건설적인 저점을 형성하는 종목에만 한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건설적인 저점이라 하면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말한다. 주간 차트상에서 주가의 변화가 거의 없다거나 주가가 지지받거나 혹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하다면 이런 종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6. 포켓 피봇 조건 두 번째, 잡주, 테마주는 제외하라. 포켓 피봇 기법은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 또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지닌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펀더멘털이 강한 종목이란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종목을 말하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의 종목이란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도 신제품, 기술 개발 등 강력한 호재로 기업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7. 포켓 피봇 매수 타점. 먼저 가장 최근 저점 이전부터 주가는 5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모양들은 뒤에서 차트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주가는 5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앞으로도 5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 주가가 5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면 매도 신호로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저점 이전부터 주가가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다면
역시 10일 이평선을 매도 신호로 삼아야 한다. 포켓 피봇은 50일 이평선 혹은 10일 이평선 위에서 지지 또는 상승 추세를 보일 때 갑자기 거래량이 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지점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켓 피봇에서만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야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켓 피봇이 출현했다면 10일에서 15일 전부터의 거래량을 확인하여 거래량이 가장 크게 하락한 날의 감소폭보다 포켓 피봇에서의 거래량 증가폭이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고가 돌파 매수 타점은요, 전통적인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사실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돌파 후 다시 돌파 지점을 하향 이탈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자가 언급한 포켓 피봇, 즉 추세 초기 매수 타점은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감과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저자의 타점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차트로 검증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8. 포켓 피봇의 위력 검증. 저자의 포켓 피봇 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된다. 이때 지속적인 기관, 외인의 수급이 있다면 좋다. 둘째, 테마주, 잡주는 제외한다. 강력한 실적 상승 또는 상승 모멘텀을 품은 재료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저점 또는 타점 이전 주가의 흐름은 50일선 또는 10일선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타점에서의 거래량은 크게 상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이 차트를 함께 보시죠. 참고로 이평선은요, 단순 이평선이 아니라 지수 이평선을 사용했습니다. 이평선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지수 이평선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편하게 50일 이동 평균선을 하늘색, 굵은 하늘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최근에 견실한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면 차트 맨 오른쪽 이 부분이 저자가 말한 포켓 피봇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50일 이평선 이 부분이죠. 건실한 저점 구간이 여기가 될 것인데요. 물론 50일 이평선에 완벽하게 지지는 받지 못했지만 50일 이평선 아래쪽에서 거래대금이 계속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하락하는 주가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고요. 보합세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위에서 가격이 지지받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포켓 피봇 자리에서 거래량이 10일, 15일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봐도요, 10일에서 15일간의 거래량은 5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법을 너무 끼워 맞추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저자 역시 마법 공식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책에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물론 이런 차트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해당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펀더멘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포켓 피봇을 보여준 날 이런 뉴스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지만 약효 오래가는 비만약 시동,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의 굴지의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1923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 실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글로벌 기업이 찜한 기업이라. 기사의 내용을 훑어보면 일라이 릴리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여 공동 연구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술 수출 계약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은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 모멘텀, 차트 조건이 모두 부합하는 완벽한 조건을 해당 종목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종목의 경우 포켓 피봇에서 사모펀드가 강력하게 진입한 걸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기관 투자자는 신고가 돌파 자리가 아니라 상승 초입에서 진입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수급을 보니 그 말에 더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시면은요, 9월 11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번갈아 가면서 해당 종목을 매수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투신 같은 경우에 중간에도 이렇게 크게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큰 이탈 없이 이렇게 작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 것 역시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건실한 보합세를 보여주었던 주가 흐름에서의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실한 보합, 주가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조용히 기관과 외국인은 번갈아 가면서 매집을 실행했다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종목이 보인다면 쪼잔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크게 투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저자의 이야기가 재밌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조언대로 해당 포켓 피봇의 종가 61,000원에서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어떤 결과를 보았을까요? 해당 종목은 매수 후 5거래일 만에 주가가 59%나 상승하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저자의 익절 규칙을 설명드릴 텐데요. 저자는 매수 후 급등이 나오면 반드시 7에서 8주는 보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거의 2달은 들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맞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5거래일 만에 59% 상승한 것도 대단한데 약 한 달이 지난 현재에도 해당 종목은 114% 상승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은 추세가 없다는 말이 조금은 무색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은 또 있는데요. 해당 종목 역시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을 뽑은 지점에서 이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 움직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거래량 조건 역시 부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해당 종목은 관계사와 함께 항암제 개발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재료는 뭔가 임팩트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수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위 수급을 보시면 장대 양봉을 뽑은 포켓 피봇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들쭉날쭉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저자의 조건에 맞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등락률 상위 22 종목을 매일 살피면서 장대 양봉, 거래대금을 뽑은 종목의 주가 흐름, 그 이전의 주가 흐름과 수급과 재료를 살펴본다면 검색식을 만들어서 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포켓 피봇 종목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을 살피면서 종목을 선별해 나가신다면 굳이 장중에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고, 게다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종목의 경우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으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소액으로 검증하며 이 기법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에는 이와 관련하여 저자의 경험담, 투자 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황별로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설명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신다면
분명 투자에 큰 도움과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9. 포켓 피봇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저점 중의 포켓 피봇이건 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포켓 피봇이건 모두 일종의 보합세 이후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히 저점 중에 나타나는 포켓 피봇의 보합세가 주가 상승 중에 나타나는 포켓 피봇, 즉 지속형 포켓 피봇의 보합세보다 길다. 자, 여기서 책을 읽다 보시면은요, 이 보합세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건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나와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건설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보합이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설적이다라는 건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흘러가야 되지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거래량 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거는 이제 건설적인 보합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뭔가 버티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합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일단 10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 돌파가 발생하면 이후에는 주가와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난다. 포켓 피봇은 상승 추세 중에도 몇 번이나 출현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투자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도 주도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된다.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할 때는 투자자들의 눈에 띄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라면 매수에 리스크가 따른다. 강한 주가 상승 이후에도 보합세가 규칙적이고 건설적인 형태라면 포켓 피봇이 출현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포켓 피봇이 나타나면 짧은 보합세가 끝나고 다시 급격한 주가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10. 지속형 포켓 피봇 10일 이동평균선 활용. 일단 주가가 저점을 돌파해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리스크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전 저점의 브레이크 아웃 피봇 포인트 혹은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면 된다. 하지만 포켓 피봇을 활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매수 시점을 짚어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속형 포켓 피봇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을 매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포켓 피봇 당시의 거래량 증가폭 역시 그 이전 10일 중에 거래량이 감소한 날의 감소 수준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래량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리버베드는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반등한 대표적인 예이다. 해당 종목은 주가가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상승하며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포켓 피봇이 출현했다. 리버베드처럼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던 종목의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단기 매도 신호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0일 매수를 자제해야 하는 포켓 피봇. 적절한 포켓 피봇이 있듯이 불완전한 포켓 피봇도 있다. 지금부터는 포켓 피봇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가 V자 형태로 급등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포켓 피봇이 발생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게임스탑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07년 4월 게임스탑은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갭으로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단 이틀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처럼 주가가 하락했다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V자형 패턴이 나타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게임스탑은 3월 말 크게 갭상승한 후부터 몇 주간이나 상승해 왔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러웠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뒤에는 상승폭을 소화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보합세가 나타나야 한다. 또한 포켓 피봇
이전 주가 흐름에서 1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을 참조해 직전에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지는 않았는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자, 요 말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포켓 피봇 이전의 주가 흐름은 항상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이나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 또는 벌어지는 지점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포켓 피봇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말라버릴 때 주가는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량이 마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이는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자, 해당 내용 두 가지로 압축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포켓 피봇, 매수 타점이죠. 매수 타점 이전에 큰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발생하면 일단 그런 종목은 제외해라라고 저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 피봇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방향을 상방으로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크지 않았어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일단 좀 더 보면서 제대로 된 타점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12. 매도 7주 규칙. 7주 이상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상승한 종목은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을 때 매도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는 7주 규칙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빈도가 높은 종목에 투자할 때 너무 일찍 매도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필자들은 연구를 통해 포켓 피봇 후 7주 이상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면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하면 바로 매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는 특정일 종가가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전날의 장중 최저가 밑을 하회할 때이다. 연구 결과 10일선이 무너진 다음에는 주가가 한동안 정체기를 겪곤 했다. 이때가 발빠른 투자자들에게는 수익 실현의 기회다. 하지만 일부 강한 종목들은 10일선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보합세를 형성한 이후 다시 포켓 피봇을 형성하며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펀더멘털과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13. 주도주가 갭상승할 때 매수하라. 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이 바로 두 번째 종가 매수 급소가 될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타점 역시 국내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규칙이 월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다시 실감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갭상승하는 종목만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도 없다. 하지만 갭상승은 짧은 시간 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수에 위험이 따른다. 잠재적으로 강력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갭상승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끔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해 갭상승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데 이때 갭상승이 박스권 상단에서 5% 이내로 상승했다면 매수해도 좋다. 이것이 갭상승 돌파의 기본 규칙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주가 상승 추세에서 갭상승으로 주가가 5%를 넘어 10%까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 까다롭다. 이때는 우리가 연구를 통해 찾아낸 몇 가지 규칙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규칙은 반드시 펀더멘털이 좋은 우량 종목일 경우에만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기 종목, 예를 들어
$2짜리 바이오주나 캐나다 우라늄 광산 회사 주식이 크게 갭상승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정크 주식, 즉 펀더멘털이 나쁜 주도주나 잠재적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없는 주식은 갭상승했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자, 이 거래량은요, 평소의 거래량입니다. 평소의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저자는 아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니까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래량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기 종목, 정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소 거래량도 작으니까 아예 제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갭상승은 패턴에서 쉽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갭상승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갭상승일의 거래량 50일 이동평균보다 1.5배 혹은 150% 이상 커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 매수가 꺼려지는 게 당연하지만 우량 주도주가 크게 갭상승하면서 분명한 갭상승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 갭상승일 거래 범위의 장중 저가를 지켜낸다면 매수해도 좋다. 갭상승일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거래량 증가는 강한 상승세를 의미한다. 자,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갭상승 당일에도 주가는 계속 상승해 높은 종가를 기록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것도 좋다. 물론 장이 마감될 때 종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설명할 매도 규칙을 잘 지킨다면 장 초반 매수가 더 나을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매수의 기본 규칙은 갭 상승일에 장중 저가를 밑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갭 상승 이후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는 언제 어떤 기준에서 매도해야 할까? 그 답은 주식의 특성과 10일 및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주가의 행보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매도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14. 주도주 갭상승 매도 규칙. 매도 규칙 1. 1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 매도한다. 1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종가가 정해진 후 해당 일에 저가 밑으로 주가가 하회할 때이다. 단 다음 세 가지는 예외로 한다. 첫째, 해당 종목이 이전에도 10일 이평선을 이탈한 후에도 재차 추세 상승을 이어갔던 이력이 있는 경우. 둘째, 반도체, 소매, 원유나 금속 등의 종목인 경우. 셋째,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의 경우. 이때는 10일 이동평균선이 아닌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도하도록 한다. 한편 7주 이상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왔던 종목은 7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1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종목들이 그 아래로 하락하면 주식의 특성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매도하도록 한다. 반대로 1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곧잘 하락하면서 7주 규칙을 지키지 않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매도 기준으로 삼는다. 7주 규칙을 지키는 종목이 1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하면 일단 투자 포지션의 반 이상을 매도하도록 한다. 그 후 50일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졌다면 투자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도록 한다. 매도 규칙 2. 주가가 갭 상승일의 장중 저가 밑으로 하락하면 매도해야 한다. 혹은 종가를 확인한 뒤에 매도해도 좋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렇지 않은 종목에 비해 약간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또 장중에 갭 상승의 저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종가가 1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매도하지 않는다. 15. 주도주 갭상승 투자의 위력.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갭상승 주도주는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양식품은 23년 8월 14일 갭으로 18%가량 상승하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위 차트처럼 주가는
갭상승 이전에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건설적인 보합권을 유지했고요. 갭상승 당일 거래량 역시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2배에서 3배가량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주도주, 갭상승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포켓 피벗의 조건도 함께 부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삼양식품은 펀더멘탈과 상승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8월 14일 갭상승 급등이 나올 당시의 기사에 제목만 읽어봐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8월 14일 기사입니다. 삼양식품 불닭 덕에 1년 최고치 찍었다. K 매운맛 제대로 보여줬다. 초특급 실적.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나온다라는 거죠. 초특급이다. K다. 그리고 수출 호조 전망. 그리고 메이저로 가는 불닭 볶음면. 이런 식으로. 내용은요. 증권가의 예상을 깨는 호실적. 그리고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불닭 볶음면과 관련된 기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수급도 함께 살펴보자면 이날 특이하게도 외국인이 가장 크게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 투신이 그 매수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는요. 크게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반응이 엇갈린 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삼양식품과 같은 시총이 큰 우량주의 경우에는 11선 매도가 아니라 51선 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자의 규칙대로 매매를 했다면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날 삼양식품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직장인분들은 종가 베팅이 어려울 수 있죠. 자, 일전에 소개드린 투자자 A씨의 경우에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법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간 이틀 후에 여기에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약 5개월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51선을 이탈하게 되고요. 수익률은 매수 타점에서 약 18%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3년 5월 10일 점상을 기록했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어떨까요? 저자의 조건대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확실한 갭상승, 그리고 대량 거래량,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건설적인 보합세 유지 등 만족스러운 매수 타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수급은 어땠을까요? 사모펀드의 작고 소중한 이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뉴스는 어땠을까요? 펀더멘털과 상승 모멘텀을 확인해 보면 자, 갭상승을 찍던 당시의 뉴스입니다. 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040% 증가입니다. 영업이익이. 게다가 순이익은요. 6251%가 늘어났다. 굉장히 대박 실적이고요. 이 이유가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법인 모두 실적이 개선됐다.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외 매출 급증, 그리고 대박 실적이죠. 이 정도면 정말 초특급 실적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정말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차트처럼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11선이 아니라 이 51선, 여기 굵은 하늘색 선이 51선입니다. 51선을 타면서 추세 상승을 하고 51선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11선 전략이 아니라 51선 기준으로 매도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51선은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다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도했다가 다시 상방으로 빠르게 돌파하면 이때 다시 진입하는 전략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투자자 A씨의 매수 타점으로 접근해서 50일 이탈해서 매도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수는 점상 이후 더 높은 자리인 종가 14,600원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가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자, 여기입니다.
갭상승 주도주 종배 매수 타점입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를 하고요. 9개월 동안 50일 이평선을 정말 완전히 이탈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요때도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여기에서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라는 거죠. 9개월 동안 164%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50일 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추세 추종이 먹힌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조언대로 테마주, 정크 종목, 이런 잡주라고 하죠. 이런 거 아예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만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6. 집중 투자. 나는 분산 투자에 반대한다. 돈을 벌려면 투자 자산을 강세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 포지션을 1에서 2%로 잘게 쪼개는 방법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찌질하다고 생각한다. 상승세를 타는 종목은 투자를 늘리고 손실이 나는 종목은 정리하는 투자 기법을 활용하면 강세장에서 돈이 되는 종목에만 투자를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며 투자 종목 관리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핵심이다. 17. 눈치 빠른 투자자라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포켓 피봇의 매도 규칙과 갭상승의 매도 규칙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1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중 어느 것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7주 규칙이 모든 매도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 7주 규칙 간단하게 정리하면 7주간의 주가 흐름의 이력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모든 추세, 상황, 종목에서 마찬가지다. 가끔 20일 이동평균선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1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매도와 투자 포지션 조절의 기준이 된다. 18. 리버모어의 교훈.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매매를 쉬어야 한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다면 충격이 가실 때까지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한다. 제시 리버모어는 아들이 거의 죽을 뻔했을 때도 불행한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었을 때도 매매를 계속했다. 그 결과 1930년 초 공매도로 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다. 덕분에 리버모어는 1930년대 말까지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 개인적인 생활이 엉망이 되었을 때 투자를 잠시 쉬었다면 리버모어는 막대한 재산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19. 투자는 인생이고 인생은 곧 투자다. 투자는 인생이고 인생은 곧 투자다. 삶처럼 시장도 투자자들을 다양한 상황에 떨어뜨려 놓곤 한다. 삶처럼 시장도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곤 한다. 채울지 혹은 비울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기뻐할지 좌절할지는 각자의 손에 달려있다. 현재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평가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현재 펼쳐진 상황에 순응하며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주식 투자는 현재의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기본이다. 20. 결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숙련된 트레이더에게도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트레이더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읽고 공부해야 한다. 필자는 13살에 처음 투자서를 접한 후 1999년까지 2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책도 투자 지식을 강화하고 매매 전략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뛰어난 투자 서적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게다가 새로 얻은 경험 덕분에 읽을 때마다 새로웠다. 실수로 인한 고통과 손실을 느끼고 받아들여라. 투자 다이어리를 적으면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실수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강조되고 그렇게 되면 실수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작아진다. 차트에 자신이 정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적어놓고 항상 살펴본다. 적절한 매수 및 매도 시점과 부적절한 시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기 위해서이다. 실수의 내용과 원인도 적어놓도록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지 혹은 전략을 잘못 이해해서인지 시장의 신호를 오해해서인지를 차트에 적도록 한다. 리버모어는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했다. 약 20년에 달하는 투자 경력을 돌이켜보면 정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실패는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훌륭한 스승이 된다. 실패는 없고 매매의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쳐야 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정말 요게 아쉽습니다. 시장 방향성 모델을 설명을 못 드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건 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책에는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온일의 10계명, 온일식 투자기법, 약세장의 물결을 타는 방법, 시장 방향 모델, 심리를 다스리는 방법, 다양한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 등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종목들을 매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거래대금이 크고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펀더멘털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포함된 재료 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신다면 종목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자에서 멤버십 3단계에서는 매일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의 차트와 재료를 자료와 함께 살피고 그날 시장을 복귀하고 있으니 혼자서 자료 정리가 버거운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강연에서 연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Every lion has felt it. Every winner has felt it. Every soldier has felt it. Every victorious person has felt it. The urge to quit. Don't you give up on your dream. Don't you give up on your dream. Don't you do it. Don't you do it. Don't you do it. It may take you twice as long. You may have to take courses and classes. You might not read as fast. You might not move as quick. You might not have as much. But don't you quit. 제발 포기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마라.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성공, 말도 안 되는 큰 성공의 비결은 그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걷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워렌 버핏이 사랑한 키플링의 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동전 던지기에 걸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잃더라도 잃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 너의 심장과 신경과 힘줄이 다 사라져버린 후에도 너를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견뎌 라고 말할 의지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다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너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질 때까지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